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외식산업의 단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식산업 하면 보통은 이제 먹고 마시는 그 산업인데, 그 복합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외식산업이야말로 이 벤처 중에 벤처 산업 아니냐. 왜냐하면 외식하면 굉장히 고급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외식산업은 그 많은 단점과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내 외식 산업의 어떤 단점 하면, 그 소비자들의 기호가 좀 너무 빨리 변하는 산업이 바로 현재 한국의 어떤 외식 산업이 아닌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창업이 되는 분야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도 굉장히 그 치열한 분야가 지금 현재 국내 외식 산업이고, 그 다음에 경쟁 업소가 모방하기가 쉽다. 참 잘 뺏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외식 산업이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고정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조 원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식 산업은 그 제조 원가가 보통 한 30에서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제조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기타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또 외식 산업을 하려면 그 점포가 있어야 되겠죠.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정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외식 산업인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5가지 어떤 외식 산업의 단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1998년도부터 이제 그 이런 창업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한국의 어떤 외식 산업의 문제점들을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보면 어떤 외식에 대해서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뛰어들더라는 것이죠.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 외식 분야의 프랜차이즈들 본사의 어떤 뭐 사장님이나 임직원 분들 중에는 이 외식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정말 전무한 분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외식 산업의 좀 본질이 조금은 그 왜곡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그 주부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주부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 창업 분야가 외식 산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부들이 뭐 늘 집에서 우리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주부로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하는 어떤 음식 솜씨에 조금 더 보태면 뭐 그 외식 산업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뭐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것이 뭐 어려운 거냐. 나 음식 많이 해봤고 잘할 수 있고, 또 주변에서 뭐 내가 음식 잘한다는 이야기 한다는 거죠. 과연 그 정도 가지고 어떤 외식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현재 국내의 외식 업소들을 보면 크게 어떤 한국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외식 업소들이 있고, 순수 이제 국내에서 창업한 외식 업소들의 차이점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라든지 연구 개발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메뉴, 가격, 서비스, 그 외식 업소의 분위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외국 브랜드하고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국산 브랜드의 차이를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청취자들 아마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한국에서 외식 산업은 좀 패션 유행처럼 자꾸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서 이제 외식이 벤처 중에 벤처라고 했습니다. 벤처라는 것은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에다가 본인의 경험, 노하우를 이제 덧보태서 돈을 버는 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벤처인데, 바로 외식이 그런 분야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꾸 이게 유행을 만드는 거, 창업 이 분야도 자꾸 새로운 용어를 자꾸 만들어서 유행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외식 산업이 그것이 심한데, 유행을 자꾸 만들면 그 경험이나 기술이 결코 축적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창업 쪽에 좀 종사하는 분들이 특히 외식 산업 쪽에서 좀 유행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 혹은 기술로 창업을 하기보다는 잘 되는 아이템, 잘 되는 점포를 너무 많이 모방하고 너무 많이 뺏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유사한 브랜드가 굉장히 많다, 너무 많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야에는 소스만 가지고도 이렇게 수백 개의 어떤 브랜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분야들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비슷하고 고객들로 볼 때는 크게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 왜? 너무 자주 모방하고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죠. 자, 5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외식 산업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수요나 욕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부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데를 방문해서 돈을 빌려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열악하단 말이죠. 규모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웃의 큰 외식업소가 창업이 됐을 때는 도저히 이렇게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전 특히 외식산업은 규모가 좀 너무 열악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처음부터 자금을 이렇게 빌려서부터 이렇게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연구개발이나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제대로 비용을 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좀 너무 소자본으로는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내 외식산업의 어떤 단점 혹은 문제점, 물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보고 들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식 창업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업종이 외식 창업 안에서 많은 아이템들이 너무 포화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좀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